ETF 투자하시면서 이거 일반 계좌에 둬야 하나? 아니면 ISA나 연금저축 계좌에 넣어야 하나? 이런 고민 한 번쯤은 해보셨죠? 바로 그 작은 선택 하나 때문에 정말 나도 모르게 세금을 줄줄 더 내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오늘 이 내용을 통해 복잡한 ETF 세금 제가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수익률을 확 높여줄 세금 최적화 비결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사실 이건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이 계속해서 물어보시는 질문이에요. 이 ETF 도대체 어떤 계좌에 담아야 유리한가요? 하고요. 거의 ETF 분석 자료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 질문이죠.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대로 모르면 진짜 아까운 세금을 계속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ETF를 가장 적합한 계좌에 잘 담아두고 계신가요? 혹시 세금을 아낄 절호의 기회를 그냥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복잡해 보이는 세금 규정들, 사실 딱 두 종류의 계좌, 그러니까 일반 계좌와 절세 계좌를 활용하는 단 하나의 원칙으로 아주 간단하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다른 건 다 잊으셔도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바로 이겁니다. 오늘 설명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는 건데요. 국내 주식형 ETF는 그냥 일반 계좌에 두시고요. 해외 주식형 ETF는 절세 계좌에 두세요. 이게 바로 ETF 세금의 황금률입니다. 왜냐고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아니, 이 황금률이 대체 왜 통하는 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세금의 기본 원리를 살짝 알아야 합니다. 근데 걱정 마세요. ETF 세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는 아주 간단한 사실에서부터 출발하거든요. 맞습니다. ETF 세금은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개별 주식의 세금 규칙을 그냥 그대로 따라갈 뿐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게 아니에요. 이 점을 이해하는 게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아주 명확하죠? 우리가 삼성전자 같은 국내 주식에 직접 투자하면 주가가 올라서 얻는 이익, 그러니까 시세 차익은 세금을 안 내잖아요. 비과세죠. 하지만 배당금에는 15.4% 세금이 붙습니다. 반면에 엔비디아 같은 해외 주식은 어때요? 시세 차익에도 세금을 내고 배당금에도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합니다. 자, 그럼 이 논리를 그대로 ETF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국내 주식을 모아놓은 ETF는 어떨까요? 당연히 매매 차익은 비과세, 그리고 주식의 배당금과 같은 분배금은 과세가 됩니다. 해외 주식을 담은 ETF는 매매 차익과 분배금 모두 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어때요? 정말 똑같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우리가 가진 연금저축이나 ISA 같은 절세 계좌는 납입 한도가 정해져 있잖아요. 공간이 한정돼 있다고요. 그런데 국내 ETF는 어차피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매매 차익이 비과세니까 굳이 이 귀한 절세 계좌에 넣어도 세금 아끼는 효과가 별로 없어요. 반면에 해외 ETF는 수익 전체가 과세 대상이니까 이 소중한 절세 계좌 공간을 100% 활용해서 세금 혜택을 최대로 끌어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부터 많은 분들이 진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코스닥 레버리지나 무슨 액티브 ETF 같은 상품들 때문에요.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재밌어집니다. ETF 투자 설명서 같은 걸 보면 이런 무시무시한 문구가 적혀 있거든요. 이 ETF의 매매 차익은 배당 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걸 딱 보면 그럼 레버리지로 배박 나면 그 수익의 15.4% 세금을 다 내야 한다고? 혹시 2천만 원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건 딱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오해를 풀어줄 진짜 비밀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이 모든 혼란을 잠재울 열쇠는 바로 보유기간 과세와 과세 표준 기준가라는 두 가지 개념에 숨어 있습니다. 보유기간 과세라는 규칙, 이게 핵심인데요. 이건 뭐냐면요. 내가 번 실제 수익 전체에 무조건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에요. 내 실제 수익이랑 과세 표준 기준가라는 것의 상승분, 이 두 개를 비교해서 둘 중에 더 적은 금액에만 세금을 매기는 우리 투자자에게 아주 유리한 규칙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금을 계산할 때 이 두 가지 숫자를 저울에 올려놓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첫째, 내가 실제로 번 돈, 즉 매도 가격 빼기 매수 가격. 둘째, 세금 계산을 위해서 따로 관리되고 있는 과표 기준가라는 게 얼마나 올랐는지, 그리고 이 둘 중에서 더 낮은 값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는 거죠.
용어가 좀 어렵죠? 괜찮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그냥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여기 KODX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를 특정 기간 동안 보유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이 기간 동안 시장 가격이 올라서 저는 주당 2,330원의 실제 이익을 봤어요. 기분 좋죠?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그 과표 기준가는 얼마나 올랐을까요? 여기 보세요. 놀랍게도 단 1원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0원이에요, 0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까 그 보유기간 과세 원칙 기억나시죠? 내 실제 수익 2,330원과 과표 기준가 상승분 0원. 이 둘 중에 더 적은 금액은 뭐죠? 당연히 0원이죠. 그러니까 이 0원에 대해서 세금이 매겨지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내야 할 세금은 0원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아니 도대체 왜 이런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과표 기준가를 올릴 만한 요인들 대부분이 우리나라에서는 비과세 항목이기 때문이에요. 이 ETF가 담고 있는 코스닥 주식들이 오른 가격, 비과세죠. 레버리지를 내기 위해서 하는 선물 거래에서 나온 이익, 이것도 비과세입니다. 유일하게 과세 대상인 배당금은 코스닥 기업 특성상 거의 없거나 아주 적고요. 그러니까 시장 가격이 막 올라도 정작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가격은 거의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모든 조각이 다 맞춰졌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본 이 모든 정보를 하나로 딱 모아서 여러분이 지금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최종 가이드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이 표, 이거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국내 주식형, 레버리지, 액티브 ETF는 사실상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이 거의 없으니까 굳이 절세 계좌에 소중한 공간을 쓸 필요 없이 일반 계좌를 활용하세요. 하지만 이자나 매매 차익이 모두 과세되는 국내 채권 ETF나 수액 전체가 과세 대상인 모든 종류의 해외 ETF는 반드시 절세 계좌를 활용해서 세금 혜택을 최대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슬라이드는 꼭 캡처해 두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ETF 세금의 아주 중요한 비밀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지금 당장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열어보세요. 혹시 잘못된 계좌에 담겨 있어서 불필요한 세금을 내고 있거나 아낄 수 있는 절세 혜택을 놓치고 있는 ETF는 없으신가요? 이 지식이 여러분의 투자 수익률을 바꾸는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